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편 거기가 크면 아내가 바람 피우기 쉽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편 거기가 크면 아내가 바람 피우기 쉽다? 깜짝 놀라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최근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큰 페니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페니스가 1인치 길어질 때마다 아내의 불륜 가능성이 거의 1.5배씩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연구진은 남편의 페니스가 큰 경우 아내들이 아픔과 불편한 탓에 성적 만족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니스 크기가 중요한 건 맞는데 남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네요. 반면 아내가 남편에게 성적으로 만족할수록 불륜 확률은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애정과 정성이 아닐까요? 남자는 칭찬만 받아도 설 수 있다. 혹시 감성 발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애인과의 관계에서 아주 기쁘거나 슬픈 일을 겪으면 발기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실제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 볼게요. 영화 감독이 꿈인데 재능에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너처럼 대단한 애가 어딨냐면서 빨리 뭐든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감동받은 찰나 그곳이 불끈거렸어요. 심각하게 싸우던 와중 애인이 헤어지기 싫다고 울자 갑자기 발기됐죠. 화해하자마자 잠자리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이런 비슷한 일 겪어보신 적 있나요? 당시에는 매우 당황하셨을 텐데요. 극단적인 감정이 자율신경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극단적인 감정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켜요. 가령 흥분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긴장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자율신경계의 이러한 반응은 페니스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력한 감정이 몰려와서 자율신경계가 화들짝 놀라면 거기도 같이 발딱 일어서는 거죠. 앞으로는 그것이 난데없이 발기돼도 당황하지 마세요. 온몸이 반응할 만큼 여자친구를 사랑해서 생기는 일이니까요. 여자는 잘생긴 남자랑 잠자리 할 때 가장 만족한다. 박보검, 서강준, 유승호 등등 세상에 잘생긴 남자는 많지만 우리 여자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내 남자친구가 제일 잘생겼어. 하지만 여자분들, 말은 그렇게 해도 몸은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 오클랜드 대학의 야엘 셀라 교수가 연애 중인 439명의 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친구의 외모는 여자의 만족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잘생길수록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높았고 이러한 결과는 나이, 관계 만족도, 만난 기간은 그 어떤 변수에도 끄떡이 없었어요. 심지어 내 눈에는 우리 애인이 제일 잘생겼다라고 똑같이 대답했을지라도 객관적으로 더 잘생긴 애인을 둔 여자일수록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콩깍지가 강력해봤자 잘생긴 게 진리였죠. 셀라 교수에 의하면 이것은 다른 여성들이 높게 평가하는 남자에게 더 끌리는 심리 때문이라고 해요.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짝을 훨씬 신중하게 고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본인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다른 여자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애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여자들의 무의식기까지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남자, 내가 쟁취하고 있다는 뿌듯함에 몸도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굴이 클수록 남성스러울 확률이 높다. 왕이 될 관상은 몰라도 상남자 관상은 알아볼 수 있어요. 런던 대학교의 연구진이 남성 277명의 얼굴 가로 세로 비율을 측정해 봤더니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많은 사람일수록 얼굴이 넓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될수록 광대뼈가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같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얼굴이 넓은 야구 선수가 홈런과 안타 확률이 더 높으며 파울도 더 자주 저지른대요. 한편 전 세계 CEO들의 얼굴 가로 세로 비율을 조사한 재무학 연구에 따르면 얼굴이 넓을수록 공격적인 투자나 회사 운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디 가서 관상 좀 본다고 해도 되겠네요. 애인을 설득할 땐 맛있는 밥부터 먹이자. 애인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무언가를 부탁하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일대학 어빙 제빙스 교수가 진행한 실험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여러 주장들을 들려주면서 이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한 그룹은 식사를 하면서 다른 그룹은 식사하지 않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 결과 밥을 먹은 그룹이 여러 주장이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런천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어빙 제니스 교수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다음에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쾌감이 그때 듣는 이야기나 함께 있는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둘째, 음식을 먹을 때 입과 혀 등의 감각이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땐 주로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죠. 애인이 어떤 부분에서 아주 단호한 입장이라면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회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으니 서약서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아이가 생기면 남자도 입덧한다. 쿠바드 증후군 아시나요? 아내가 임신했을 땐 남편도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약 65%의 예비 아빠들이 어지러움이나 복부 통증, 불면, 우울감 등을 경험했대요. 심한 경우 입덧을 하기도 했고요. 쿠바드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고 해요. 다만 많은 학자들은 아내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아빠가 된다는 불안감 등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똥차 가고 다시 똥차가 올 수 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에 무작정 다음 연애는 좋을 거라고 기대감을 품고 계신 분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비슷한 성격의 사람과 반복해서 연애를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322명의 참가자들이 연애를 장기간 관찰한 결과인데요. 이들이 이전에 만났던 애인의 성격과 현재 만나고 있는 애인의 성격을 심리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빅5 성격 검사로 측정, 비교해 봤더니 5가지 척도인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 등이 모두 유사하게 나왔다고 해요. 새로운 경험에 얼마나 개방적인지, 목표를 두고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는지, 얼마나 사교적이고 협조적인지, 평소 불안이나 우울감을 얼마나 잘 느끼는지 등을 놓고 보니까 거의 비슷했다고 하는 거죠. 성격이 안 맞는다면서 헤어지고 서로 새로운 애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금은 충격적인 결과죠.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사람들에겐 기본적으로 끌리는 연애 상대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전 연인과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면 다음 연애 상대를 찾을 땐 혹시 비슷한 성격을 가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남편 거기가 크면 아내가 바람 피우기 쉽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